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하이데일리에 박주현 칼럼을 실었는데요. 제목이요. 계엄령이 두려운 반체제 부정선거 범죄자들. 부제목은 더불어당의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식 계엄령 괴담, 대규모 부정선거는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재명은 최근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하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이것은 완벽한 독재국가라고 제법 구체적으로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아라.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 수석 대변인 등도 관련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실체는 없고 이재명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불안한 더불어당이 전형적 아니면 말고식 발언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더불어당을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조롱할 정도로 계엄의 주체인 대통령은 생각지도 않는데 야당 측은 왜 계속 계엄령 준비라는 가짜뉴스를 흘릴까? 계엄이 그리 쉬운가? 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되는데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를 때 비상계엄에 선포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시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비 계엄이 선포된다. 그 요건을 충족하려면 적어도 북한이나 제3국과의 전쟁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야 한다. 계엄 괴담은 무책임한 선동 카드 빌드업인가 라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추경호 여당 원내대표의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란 입장을 보면 대통령실이나 여당은 계엄령 발동을 생각해 보지도 않은 것 같다. 혹시 더불어당에서 북한이나 간첩들로부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제보를 받은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전시를 근거로 한 계엄령 발동은 불가능해 보인다. 특히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 제13조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측이 계엄령 발동 운운하는 것은 일단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당의 계엄령 소문 설파는 당장 멈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옛말에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 있다. 더불어당은 도대체 왜 계엄령 불면의 밤을 보내는 걸까? 정봉주가 2020년 4.15 총선 직전에 내가 아무리 참고 인격을 성숙하려 해도 당신들이 이번 선거 기간 중에 한 거 보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더라. 이씨, 윤씨, 양씨, 너네 라고 했던 말이 문득 떠오른다. 더불어당은 대한민국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바로 대규모의 부정선거로 범죄자들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는 일이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 아닐까. 대규모 부정선거에 의한 국회 구성은 무효이고 가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없는 현행범으로서는 계엄령 발동 즉시 체포될 수 있고 그 결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 지난해 있었던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과 올해 있었던 감사원의 선관위 부정채용 비리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정채용된 선관위 범죄자들이 외부 해커나 범죄자 세력과 공모하여 대규모 전산 조작, 투표지 위조와 투입, 투개표 결과 조작을 했었음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투개표장과 재검표장에서 나온 수많은 가짜 투표지,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 투표용지 발급수와 맞지 않는 투표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전투표수 대수의 법칙을 현저히 위반한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의 차이 등 숱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은 두 국가기관이 알려준 부정선거의 방식이 현실적으로 적용되었음을 말해준다. 전 국무총리, 전 KBS 9시 뉴스 앵커, 전 MBC 뉴스 9시 뉴스데스크 앵커를 비롯한 수많은 고위공무원, 방송인, 교수, 외교관, 법조인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심지어 웨더 카르텔,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간 큰 이야기 등 부정선거 실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유튜브 등에서 대중에게 공개되기도 했다. 차고 넘치는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나온 상황에서도
윤 정부가 부정선거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으니 계엄령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비상사태를 야기한 부정선거를 바로잡을지 아직 미지수다. 더불어당이 계엄령 준비론까지 흘리면서 불안감을 내비치는데 대통령이 바로잡아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바로잡아 구국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이렇게 박주현 변호사가 일가를 했는데요. 일리가 있죠. 전애들의 그 계엄령 뻥은 뻥만이 아닌 것 같다. 이재명이 감옥 가기 두려워서 그냥 아니면 말고식으로 막 퍼뜨리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계엄령이 발동할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것도 있다. 속으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이 두려운 것은 계엄령 하나뿐이다. 사법질서 어차피 대법원 판결까지 가려면 대통령 선거 후의 일인데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 그거 뭐 다 소용없는 짓이다. 대통령 선거 당선은 따놓고 있다. 왜? 반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 반지. 반지의 제왕의 절대 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죠? 부정선거죠. 무조건 난 당선된 다음에는. 그러면은 지금의 사법 절차 아무 소용없다. 근데 단 하나 걱정되는 건 계엄령이다. 지금 과반 이상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어도 계엄이 발동하면 국회의 비준을 얻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보이콧하면 되는데 그 전에 과반이 안 되게끔 국회의원을 다 날려버리면 구속시켜버리면 계엄령 발동할 수 있다. 그거를 제일 겁내하고 있다. 불안에 떨어서 이런 소리 하지 않냐.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계엄을 검토한 적도 없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러나 이재명 입장, 범죄자 입장, 감옥에 가기 싫은 이재명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만 걱정되다. 나머지는 걱정 안 하고 버티고 있다. 그렇다면 이게 그냥 뻥만은 아니죠. 계엄이 그렇게 두렵다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들은 이 박주현 변호사도 행간에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희망사항으로 어느 정도 바란 거죠. 계엄령이 문제가 아니라 부정선거 밝혀서 300명 금배지 다 떨어뜨려라. 재선거하자. 부정선거 밝혀지면 선거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재선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그때 가서 계엄하자. 왜냐하면 금배지 일단 다 떨어뜨리면 계엄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시원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행간에 넣은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부정선거 수사에서 부정선거 밝혀지면 혼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대혼란이 일어나죠. 첫째, 민주당 애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난리를 피겠죠. 그럴 때 빨리빨리 체포 다 하고 그 다음에 사회 혼란스러우니까 계엄령 선포. 그런데 분명한 건 부정선거 맞으니까. 근데 부정선거 밝혔다고 사회가 혼란하니까 혼란스러운 걸 잡기 위해서 계엄령. 그거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유우파 시민들은요. 그렇게 해서라도 부정선거를 좀 밝혀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회 혼란이 발생하면 계엄령을 그때 선포해라 이런 건데 그걸 겁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가 어떻게 보면 외통수예요. 제가 그건 몇 년 전서부터 수태 얘기했잖아요. 그 외통수를 수백 번 얘기했을 거예요. 외통수인데 외통수라는 거는 간단하지만 사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극약 처방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극약.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 사용해야만 윤석열도 살고 나라도 살고 민주주의도 사는 그 극약이 부정선거 수사 아니냐. 거기에 반대는 계엄령. 그건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계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정부도 그렇고요. 정부의 어느 누구나.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오히려 계엄 뻥을 치고 나오니까 좋다. 그러면 진짜 계엄을 가보자. 이렇게 저희가 역으로 제안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부정선거 밝히고 혼란스러우면 계엄. 부정선거 수사로 밝히면 금배지는 다 떨어지는 겁니다. 강행 처리로. 어떻습니까? 근데 이거는 하려면 박정희 대통령 정도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는 그만한 용기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지금의 정치인 중에서는 그래도 용기가 있어 보이는데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만큼의 그 목숨 건 구국의 결단 그런 정도의 용기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그런 용기가 있다면 부정선거 수사로 벌써 밝혔겠죠. 그리고 300명 금배지 다 날렸겠죠. 그리고 계엄령 선포했겠죠. 그 정도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그거 이제 극약이 아닌 후건사업 개혁 정도, 의료개혁, 노조개혁, 연금개혁 이런 거 몇십 년간에 우리나라가 해야 된다 수건사업이긴 하지만 뜨거운 감자에서 아무도 손 못 댄 거 그거를 쓰시는 그 정도 용기 그것도 대단한 거죠. 지금 정치인 그동안에 박근혜, 이명박 때 아무도 못했던 거 아니에요. 좌파들은 물론이고 그 정도 용기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러나 거기서 한 발 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를 잇는 영웅이 되려면 극약에 극약 처분할 수 있는 용기 필요해 보이는데 그거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제 희망사항 얘기한 건데요. 그냥 희망사항일 뿐. 그런데 그 용기 또 모르죠. 또 한번 발휘하실 수도 있을까 없을까요? 지금은 그 정도 용기는 없다에 한 90% 정도 마음이 가네요. 그러나 나머지 10% 또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맨날 기다리다가 이게 세월 다 가네. 세월 다 가.